영업의 비용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비용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당좌, 차월 등 자금의 차입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다. 차입금은 뭔지 아시죠? 돈 빌리는 겁니다. 당좌, 차월, 당좌 예금의 한도가 초과됐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합니다. 물론 결산일까지 당좌, 차월이 있을 때는 재무 상태표에는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그랬죠? 당기 차입금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이나 이 차입금에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이자를 우리 뭐 한다?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외환 차손, 외화 자산의 회수와 외화 부채 상환 시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게 뭐라 하죠? 우리는 외환 차손입니다. 요거 보시니까 이 앞에 영업의 수익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자 수익, 외환 차익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서로 상반되게 구분 짓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제대로 인지하시더라도 다음 보기 편하실 겁니다. 요거 외쪽으로 잠깐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외화 환산 손실도 있었죠.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보시면 외화 환산 손익이 있었습니다. 뭐다? 이익이 아니고, 이익이, 손실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이익이 있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죠. 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서로 어떻게 해요? 구분 줄 수 있을 겁니다. 기부금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기증하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연말돼가지고 우리 불의돕기를 한다든가, 연말되거나 혹은 뭐 상시 뭐 하죠? 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뭐 합니까? 헌금이라든가, 이 금액을 대가성 없이 내가 기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한다?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이다. 뭐 결산 시 외환 자산과 외환 부채를 결산 환율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죠? 평가입니다. 이 평가할 때 뭐한다?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를 뭐라 하죠? 이거를 우리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매출채권이 뭐라 그랬어요? 받을놈이나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우리 매출채권이라 그랬죠. 그런데 받을놈은 뭐가 됩니까? 받을놈을 뭐라 한다? 만기일 이전에 조기 결제, 다시 말해서 할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요 은행에 가서 별도로 대출 받는 것보다는 내가 받을 어음이 있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 가서 뭘 하죠? 받을 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내가 뭘 합니까? 할인율을 받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한다? 이 매출채권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받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할인해서 받은 그 할인율을 우리 뭐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결산 시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는 그 시가, 현재 그 가치가 되겠죠. 그때에 뭐라 한다? 시장 가치가 되겠죠.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현재 그 시기에 얼마를 하느냐, 이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되겠죠? 결산시가 되겠죠. 이 결산시 평가했을 때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가격이 예를 장부에는 얼마가 되어 있었다? 100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시가는 얼마가 됐어요? 보니까 90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어떻게 해요? 얼마 적습니까? 10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익을 우리 뭐 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게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매도 가는 증권이 있었죠. 뭐가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요. 뭐요? 매도 가는 증권. 매도 가는 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한다? 이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자본에 해당하는 뭐가 돼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나 처분은 다 어떻게 돼요? 이 단기 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단기에 뭐라 한다? 비용. 다시 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단기 매매증권은 어떻게 평가나 처분할 때는 단기 손익 영향을 받지만 그게 아니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된다? 이 처분이야
이 처분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된다? 처분은 어떻게 돼요? 이 처분은 그대로 뭐합니까? 우리가 이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때요? 당기 손익에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이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는 당기 손익이 아니고 뭐가 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얘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어디다 가는 겁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매도 가능 조건 처분은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나 손실이 어떻게 처분 다 어떻게 된다?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은 손익 계산서, 평가는 뭐다? 재무 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밑에 보면 이 처분 손실 나와 있죠. 단기 매매 처분했을 때 장부 금액보다 어떻게 한다? 처분 금액이 낮은 경우. 이거는 뭐가 돼요? 시장 가치보다는 뭘 봐야 되겠죠? 현재 장부 가격이 얼마 돼 있어요? 보니까 뭐 90원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돈이 입금되는 거겠죠? 실제로 뭐가 된다? 이 장부상에서 금액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거래가가 되겠죠. 거래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통장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통장에 입금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금 내용.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좌 예금 낼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내용이 얼마 들어왔느냐, 이게 거래가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가 얼마 들어왔어요? 70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장부에는 90원 됐는데 돈 얼마 70원 들어왔으면 차익이 발생했겠죠. 그 20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결산이 시점에 시장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한다? 공정 가치라고 말해서 장부가하고 비교하는 것이고요. 처분 손실은 뭐한다? 처분 시에 뭐한다? 실제로 뭐합니까? 거래가하고 이 장부 금액하고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라 하죠? 처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재해 손실은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이 예측하지 못해 발생했다. 뭐가 됐어요? 이거는 뭐 번개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났어요. 혹은 뭐하죠?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금고돈 훔쳐갔어요. 돈은 어떻게 해요? 나의 갖고 있던 뭐가 되죠? 자산적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훼손됐죠? 감소됐죠? 근데 이거는 내가 번개가 져가지고 자산적 가치, 건물이 어떻게 해요? 훼손되거나 혹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이 자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예측 못했는 거예요. 예측은 못했지만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 감소했는 거를 그냥 우리가 나는 어떻게 죄수가 없었네가 아니고 이 부분은 뭐한다?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죠. 비용 처리를 어떻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한다? 재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었죠. 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으면 또 반대로 또 뭐가 있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 뭐가 있어요? 보면 이것도 처분이란 말이 나와요. 앞에도 볼게요. 이 처분 나오죠? 처분. 우리가 매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팔았다는 것이죠. 팔더라도 상품은 어떻게 해요? 내 재고자산, 이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는 영업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단기 매매 증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건 뭐라 그런다? 주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뭐한다? 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지금 나한테 필요 없다는 말이죠. 현재 나한테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한다? 처분한다. 그래서 처분하면서 발생했는 손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영업의 비용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유형자산은 뭐 어떤 게 있어요? 다 아시는 것 같이 뭐가 있습니까? 비품, 또 기계장치,
뭐 또 뭐가 있죠? 차량 문방구.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사용하다 보면 이 사용 연수가 다 됐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뭐 고물상이든 또 필요 없어 처분하겠죠. 그 처분했는데 이 처분했는 금액이 장부감의 금액보다 어떻다? 더 낮게 됐다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감각상각이라고 결산시에 뭐래요? 결산시에 감각상각을 하잖아요. 감각상각해서 우리 뭐 하죠? 이거를 비용 처리했잖아요. 뭐 분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 차변에 감각상각비 그리고 뭐 대변에 뭐 했죠? 감각상각 누계 이렇게 해서 분기를 했죠. 다시 한번 회계 처리해서 해마다 결산시에는 뭐 한다? 결산시에는 여기 유형자산은 뭐 합니까? 이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 처리했는데 그러면 장부 가치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도 더 손실 발생했다. 그럼 요거를 분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히 표현해서 볼게요. 차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처분했으니까 뭐 돈이 들어왔겠죠. 보통예금이라 그럴게요. 이 보통예금의 통이 얼마 들어왔다? 100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처분했는 게 뭐다?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 그럴게요. 이 비품 우리 얼마짜리였어요? 500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분할 때 100이 뭐 돈 들어왔어요. 그럼 400만큼 남아 있었겠죠. 그 400 차이 나는 게 뭐다? 이만큼의 차액을 우리가 뭐 했다? 해마다 뭐 했어요? 결산시 비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 비용 처리했는 게 400만큼만 딱 돼 있다 그랬으면 여기 뭐가 돼요? 보통예금 100 그리고 돈이 100 들어오고 누계액이 어떻게 400이라 그러면 여기 뭐가 쓰겠죠? 감각, 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왜? 해마다 어떻게 대변에 내가 상계 처리했는 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차변에 놓고 없애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여기 했는 게 얼마가 돼요? 400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합해도 500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처분했는 장부가액이 얼마 돼 있었어요? 원래는 500대 있었잖아요. 500대 있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내가 처분했는 금액 자체가 이 장부가보다 어떻게 낮은 경우에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단 말이죠? 300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합쳐니까 얼마가 돼요? 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된다고요? 400. 그런데 이건 얼마가 돼 있어요? 500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500이 돼야 되죠. 차변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얼마가 발생한다? 100만큼 뭐가 발생하죠? 이 유형자산은 뭐 했다? 차변이잖아. 차변 비용이죠? 유형자산을 처분했는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같이 뭐 한다?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 처분했다. 이게 얼마가? 장부금액이 500대 있잖아요. 그렇지만 500이 취득가고요. 취득가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서 감가상각 누계가고 내가 뭐 한다? 처분금액하고 합했을 때 요거보다 어떻게 돼요? 더 떨어졌을 때는 그 차액을 뭐 한다? 처분 비용으로 손실로 처형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하죠?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 뭐 앞에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했는데 어떻게 합했는 금액이 이 장부가 500보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300이 아니고 얼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00이라고 그러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합이 900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0만큼 뭐가 될까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유형자산 처분 관련된 거는 요거 어떻게 이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뭐 뒤에 가서 문제 풀이할 때 또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투자자산은 뭐 한다? 장부감액보다 낮은 금액 처분할 때 우리 뭐가 있었어요? 유형자산 우리가 뭐 있었죠? 영업의 비용 볼 때 보면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비유동자산 있었죠. 그 뭐가 있어요? 비유동자산에 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비유동자산에 앞에 투, 유, 무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산 있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있었죠. 그럴 때 이 투자자산은 내가 어떻게 해요? 투자자산은 뭐 한다? 수익, 이익.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이 가치보다 현재 있는 취득 가치보다 어떻게 해요? 얼마라도 더 이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 자산 그랬잖아요. 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자체가 그대로죠. 그래서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히려 투자 목적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역으로 가치가 상승 안 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라는 거는 그럴 때는 뭐 한다? 투자 자산 처분 손실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또 뭐가 있어요? 잡손실이 있습니다. 잡이익과 어떻게 상반되겠죠? 뭐 기타 금액이 어떻게 해요? 적거나 빈번하지 어떻게 해요? 발생하는 게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나 혹은 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은 거를 우리가 뭐 한다? 그냥 잡손실이라고 하나의 이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로서 다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기타 뭐 발생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회사 안에서 뭐 공장에 뭐 한다? 뭐 우리가 창고를 정리하면서 뭐 한다? 뭐 고물을 처리해 버렸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고물 처리하는데 비용을 발생해 들어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다? 뭐 한 2, 3만 하더라. 이런 거는 잘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한다? 잡손실 처리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하수구 뚫는데 어떻게 해요? 설비를 부르니까 뭐 금액이 한 5만원 했더라. 뭐 이런 걸 뭐 한다? 잡손실로 어떻게 처리하겠죠. 물론 이 잡손실을 처리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증빙서류는 있어야 돼요. 뭐합니까? 영수증 있어야 돼요. 잡손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뭐 한다? 증빙이 다 있어야 돼요. 비용 처리하는 자체는 뭐가 된다? 그만큼 장부상이 뭐 하죠? 내 장부상에 회계 처리 기록을 할 때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란 말은 뭐 합니까? 영수증. 맞죠? 뭐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좀 더 한다 그러면 영수증 뭐가 있습니까? 뭐 세금 계산서, 또 뭐가 있죠? 매출 카드 있죠? 매출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전표. 또 뭐 한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영수증. 영수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현금 영수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죠? 증빙서류라고 말하겠죠. 잡손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금액이 적거나 빈번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한다? 이런 증빙서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라죠? 잡손실을 비용 처리하는 거지. 이런 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이 법인세는 회기 기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기중에 법인세 중간 엔화액과 이자 수익 등의 원정징수 금액을 차변의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기말에는 뭐한다? 법인세 비용을 대처한다. 여기에서 이 중갑 엔합이나 이자 수익은요, 뭐라 그러죠? 미리 사전에 결산 시에 발생하잖아요. 이 법인세는 결산 시에 비용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결산 이전에 전년도죠. 정기에 발생했는 그 법인세 있죠. 이 법인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중갑 엔합을 해서 50%를 어떻게 됩니까? 중갑 엔합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올해 납부해야 될 것을 올해분을 어떻게 해요? 단기분을 이게 한꺼번에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정기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정기분 기준으로 50%를 미리 어떻게 해요? 선납한다는 거예요. 선납.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되죠? 정기분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법인세 납부해야 될 기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납되는 거. 이때 우리 뭐 하나요? 선납을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은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관에서 어떻게 원청징수 하잖아요. 원청징수를 하겠죠. 똑같이 우리가 은행에다가 뭐 적금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한다? 원청징수. 이자 수익에 대한 뭐 하죠? 이자세 금융소득세죠. 금융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금융소득세를 이 사람 은행에서 뭐 하는 거다?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원청 징수를 하고 줍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받는 금액이 이자가 100이었는데 이자가 얼마 발생해요? 이자 수익이 100이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한다? 10만큼이 뭐였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비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금융소득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는 100을 주는 게 아니고 90만 주는 거죠. 90 주고 10을 뭐 합니까? 자기들이 원청 징수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뭐라 이거를 선납세금이라는 어떻게 돼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고요. 이걸 여기 말했다시피 중갑 엔합했는 거나 또 뭐 하죠? 그 다음에
이 선납세금 있는 우리 이자 수익 같은 걸 어떻게 선납세금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 기말에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계산할 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무 기본적인 회계, 재무회계 이제 수업을 다 진도 나갔습니다. 앞에 있던 회계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회계 원리부터 해가지고 이 재무 상태표에 있는 우리 계정 과목, 자산, 부채,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 수익과 비용입니다. 물론 수익과 비용 중에서도 어떻게 수익은 매출, 우리 매출에 관련된 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었고, 비용은 우리 매출원가, 이 매출할 때 발생했는 우리 취득원가가 되겠죠. 이 매출원가와 그 다음에 물건 판매할 때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 그리고 외적으로 영업의 비용,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이 법인세 비용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개인기업이라 그러면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는 이 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기업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이 대표자 사장이죠. 사장 개인의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을 때는 인출금으로 대처해 줘야 될 것입니다.